안녕하십니까. 가해민화박물관장 윤열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화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민화 이야기 중에서 장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장수하는 것은 아주 인간으로서 최고의 왕 임금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아래쪽 사람들에게까지도 마찬가지로 장수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민화 속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이 장수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면서 건강하고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화 속의 민중들의 삶과 생각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 많이 나타나는데 역시 장생과 관계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민화 속에서는 십장생 또는 장수하는 사물들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장수도 장생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수, 장생의 대표적인 십장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장생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 사물들 중에서 오래 사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10가지를 골라놓은 것을 십장생이라고 하고, 때로는 꼭 10가지가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오래 사는 사물들을 한테 모아놓은 것을 장생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십장생은 해, 구름, 달, 사슴, 거북, 소나무, 대나무, 물, 바위 이런 것들, 그 오래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십장생이라고 하는데요. 꼭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은 십장생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 중에서 복숭아, 또 해가 해와 달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달, 해, 산, 이런 천도복숭아 이런 것들은 십장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장생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십장생 그림이 민화 속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생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십장생도는 아마 민화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궁중에서 사용됐던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그림들을 십장생도라고 생각하실 터인데요. 실제로는 궁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엄 최고의 존엄인 왕에서부터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염원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복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중 십장생도에서 대표적인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민화 속에서 나타나는 민중 속에서 그려진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장생도의 발생과 전파에 관한 얘기, 장생도 속 장생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십장생이란 대체적으로 해, 구름,
산, 물, 돌, 돌이라기보다는 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불로초, 학, 사슴, 거북, 달, 대나무, 복숭아까지 사실은 13가지 정도가 되어서 원칙적으로 이걸 제대로 이름을 붙이려면 13장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문화 속에 십장생이란 상당히 일찍부터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십장생이 언제부터인지 논리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고려 말 그 이색의 목은집에서 기록상으로는 가장 빨리 나타나는데 십장생이란 용어 속에 지금 보시는 10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후기에 남아있는 자료들 중에서는 대부분 궁중 하원들이 그렸던 도하원 하원들이 그렸던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십장생들이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그림들과도 십장생, 궁중 십장생에서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민중 대중들에게까지도 그려지고 사용되고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정해진찬도 병풍인데요. 이 정해진찬도라는 것은 고종 때 그려진 그림이었고, 대왕 대비 마마의 생일잔치 이 얘기를 그려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차이를 앞에 치고 이렇게 그 잔치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왕실에서 그려진 그림들의 왕이나 왕비, 대비마마는 얼굴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실 뒤편에 십장생 병풍이 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이런 그림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왕세자의 두후 평 복 축하도라는 병풍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 왕자가 두창에 걸려서 나아서 국가의 큰 행사 잔치처럼 했던 내용들을 그려 놓은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차일이 이렇게 있고, 차일 아래 병풍에 십장생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학이나 이 소나무나 해가 위로 올라갔어야 할 텐데, 십장생 병풍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10가지의 사물들을 아래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대표적인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십장생인데요. 여기서 십장생을 보면은 해, 구름, 학, 소나무, 아마 이게 대나무, 물, 그 다음에 거북, 사슴, 불로초, 바위, 이렇게 해서 10개 십장생을 그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생에 해당되는 게 1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산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천도복숭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산을 아주 크게 강조했고, 역시 천도복숭아, 대나무, 그 다음에 불로초, 물, 바위, 이 반대쪽 그림 속에 아마 사슴이나 사슴, 학,
동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많은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십장생 그림 중에서 이런 그림들은 엄청나게 아주 구름 속에 소나무가 떠 있는, 그리고 그 아래 흰 사슴이 불로초가 피어 있는 그 기이한 바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민화에서 제가 지금 장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림 하나하나를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소나무 등컬이 아주 붉은색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원래 그 해송과 적송 여러 가지 소나무 중에서 이렇게 육지에서 나타나는 소나무를 적송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해송이라는 것은 대부분 몸뚱이가 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신선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소나무 몸통에 이끼가 끼어 있는 이런 걸 민화 속에서는, 그림 속에서는 태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검버섯처럼 태점이 피어 있는 아주 붉은 소나무가 높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작가가 표현한 걸로는 오색 구름이 상당히 중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나무는 구름 위에까지 높이 올라갔다, 이런 상징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 푸른 오래 사는 소나무이기도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구름 속에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신령스러운 신비스러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구름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그 사슴에서도 사슴의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장생도라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런 비슷한 장생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은 도화서에서 매년 정초가 되면 임금님이 귀한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장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궁에서 화원들이 그린 십장생도를 어느 높은 대신이 하사를 받게 되면 그 그림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 소중한 집안의 갑으로 대대로 그 사용하기보다는 집안의 먼 그 장래를 생각해서 아마 자랑거리로 보관되어 왔었겠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은 궁에서 실제 그려진 이런 유형의 십장생도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궁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지만, 대부분 그 궁에서 정초의 세화라고 그래서 정초의 대신들이 훌륭한 모든 신하들에게 논아준 건 아니었겠죠. 아마 특별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든가 아니면 신하 중에 최고의 나이가 많으시다든가 이런 특별한 행사 경우에만 하사품으로 내려갔던 게 바로 이런 장생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사회에 많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들어오면은 이렇습니다. 십장생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화를 집어넣었다든가, 십장생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물고기를 집어넣었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궁중에서 사용됐던 그 십장생도의 장생 사물들을 중심으로 그려진 장생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생도들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이 유행되고 있고 민화의 종류 중에서 장생도라는 항목을 만들 만큼 궁중 십장생에서 영향을 받은 장생도가 대표적인 장생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학이 가장 많은 그 양으로 등장되고 주제를 이루고 있어서 가령 무리군자를 쓴 군학도랄지 아니면 학을 100마리를 그려서 일백 백학도라는 그림도 등장하죠.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은 십장생의 내용들을 그대로 응용한 장생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나무, 학, 불로초, 바위, 사슴, 거북 이런 그 내용들이 장생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다시 그 십장생도 중에서도 아주 화려한 내용인데요. 국립고궁박물관에 그러니까 아마 궁에서 사용되었던 유물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있는 장생도 중에서 가장 화려한 병풍을 보시고 계십니다. 역시 그 구름이 오색 구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심에 아주 그 나무 등컬이 빨간색 그러니까 소위 홍송을 대표하는 그 소나무 두 그루를 그렸고 좌우의 장생과 관계된 것들을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바로 그 어느 시대에 어떠한 환경에서 그렸느냐에 따라서 장생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더 아름다움을 강조를 해서 그리다 보면은 뭐 지나치게 혼란스러울 정도의 그림들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림들은 대부분 방 안에 그러니까 이 병풍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임금님에게 하사받은 병풍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중요한 이게 뭐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병풍의 사용 용도는 겨울에 아랫목이 따뜻한 온돌방에 우리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온돌 문화는 어떻습니까? 윗목은 차고 바람이 들어오니까 바람막이로도 사용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병풍들을 무슨 그 회갑 때나 또는 결혼식 또는 어린 아이들의 돌잔치 때 사용을 했을 터인데요. 그렇다면은 외풍을 막는 역할과 함께 여기에 그려진 그림들과 같이 오래 살기를 기원한다는 그 염원을 더 깊게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폭넓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폭넓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만 단순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그 겨울에 외풍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었던 생활용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림을 병풍을 펴놓고 오래 살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렇다고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문명 시대에 나도 거북이처럼 천년을 살게 영원한 그 해나 달처럼 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이런 그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그림을
삶의 그 속에다가 장식을 해놓고 그것을 빌면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주 그 큰 화면, 그 다음에 아주 고급 비단 바탕에 굉장히 그 심지어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감 들을 가지고 최고의 그림을 잘 그리는 하원들이 그린 그림, 이런 것은 역시 지체가 높은 분들의 그림인과 동시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런 영향이 민화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민화 속에서도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시면 그 보시기 전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 불밝기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 안에 촛불을 켜놨겠죠. 촛불을 켜놓고 이 병풍을 쳐놓으면은 이게 병풍은 완전히 이 빛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출입문인지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팔각형의 문에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창호지를 발라두고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 부분이 출입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방 안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이런 그림들을 펼쳐놓고 일반적인 생활용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런 그림들을 조사해 보면 이런 부분에 그 문고리 대신 문고리를 달면 아마 이런 게 망가질까 봐서 여기에다가 그 사슴 가죽이 가장 부드럽죠. 그래서 그 녹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슴 가죽을 달아서 끈으로 열고 닫고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디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창들은 실제로 그 불을 밝히는 창으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이고, 또 가운데에 이런 문고리를 달아서 사람이 출입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사실 평풍을 중심에 잘라서 출입문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추측하기가 어려운 건데, 바로 이런 그림들에서 특히 이런 그 문고리 대신 아마 그 부드러운 가죽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높이로 문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참 많이 사용했고 아주 귀한, 이걸 사용할 때도 훌륭한 좋은 유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를 문지방 위쪽에 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체가 낮은 사람들이, 지체가 높은 궁이나 또는 고관 대작들이 하사품으로 받은 그림들에 비해서 우선 크기가 작아졌고 그 안의 내용들도 꼭 10가지를 다 그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빠른 필치로 쉽게 그린 장생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용도가 문지방 위에 하나로 붙여 있었지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염원은 크면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그려져서 더 그것을 높이 오래 누리고 싶었을 것이고, 힘이 작고 약한 사람은 나름대로 이런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십장생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